안에 티 하나 더 입을 걸 그랬나? 이게 잠바 안 두꺼워서 추운데. 패딩이니까 괜찮겠지. 패딩도 두께에 따라 다르지. 간다. 가라. 엉덩이 쳐줄게. 야. 근데 엄마한테 왜 이거 딸기잼 있는데 왜 안 알려줬어? 왜 안 줘? 막 그래 장난쳤다? 저번에 가져가라고 했는데 뭐 니네 집 있다고 안 가져. 그때 아닌데 그때는 한참 전인데 내가 막 가져가라! 막 이래. 하은이가 엄청 좋아해. 아이고. 회사다. 아니다. 망고인가 보다 끊어. 그래. 어제 엄마 뭐 어쩌저쩌고 근데 점심시간에 전화서 그냥 끊었잖아. 좀 이따 바로 전화가 또 온 거야. 네. 딸기잼 가져갔니? 이래. 아 맞다. 어이구 이러면서 아 다음에 가서 가지고 오면 되지. 아니 네 개를 사놨더라고. 네. 오 아직도 안 해. 우리도 이사 갈 때 한참 하지. 근데 저 좀 일찍 해야 일찍 시작해야. 이삿짐 별로 없나? 이 조금만 차. 점심시간 전에 돈 받으려면 엄청 일찍 시작해야 된다고. 맞아. 아이고 가시네. 정말 아저씨 보지도 않구나. 만약에 그 전에 이사를 가면 우리가 거기 가천 가기 전에 다른 데로 한번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웬만한 건 다 버려야겠지? 그리고 뭐 옷 사이즈 이제 하경이가 저쪽 가천 가서 입을 때가 130? 그거 이상은 이제 어머니네 집에 거기 방에 이렇게 그 통에다 해갖고 톡톡톡 해갖고 싸놔야지. 미리 이제 그거 이제 여러 번에 걸쳐 작업해야겠지. 한 번에 못 가겠지? 많으니까. 아니 근데 130은 그렇게 안 많아. 그렇게 안 많아? 하은이께 많았지. 그럼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은 그렇게 해서 어머니 집에 넘겨놓고 웬만한 거 진짜 웬만한 거 다 버릴 거야. 애들 학용품 뭐 연필 이제 이런 것도 한 통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딱 바로 안 쓰는 것들은 이제 하고. 이게 문제는 내가 봤을 땐 책이야. 뭐 저희 가전제품이랑 그런 건 어쨌든 싹 버리고 갈 거잖아. 바로 가천을 가면 여기서 그냥 싹 그냥 버리고 가는 거고, 아니면 이사를 갈 거면은. 근데 이사를 만약에 가는데 평수가 작은 데로 가. 그럼 이제 뭐 김댕이고 뭐고 이제 다 처분하고 가야지. 다 버릴 거야. 특별한 일 없으면 아마 부영내고 3단지에서 이사 갈 것 같아. 아 3단지에서 3단지로? 전세가 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비싸다든지 그래서 해서.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매매한 사람한테 전세를 간다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참 돈을 바로 빼주면 다행인데. 우리 이사 갈 때. 나갈 때 그 사람들도 사장이요 이럴 수도 있잖아.
야근한다 그랬나? 약간 거의 여기인가? 거의? 거의면 그냥 한다는 거잖아. 여기 세워주면 좋지. 알려줘. 어, 화이팅입니다. 야근 잘 하시고요. 네네. 안녕. 아. 택지 다란 아이스 방면 오른쪽으로 300m 앞 양감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양감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제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한 방에서 모든 식구가 다 잤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고 엄마가 자고 내가 자고 여동생이 잤나? 하여튼 뭐 순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누워 자는데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었어. 머리맡에 이제 선물이 있는 거지. 있죠. 딱 열어봤는데 그 얘기했던 바비 인형이 내 머리맡에 바비 인형이요? 내 여동생 머리맡에는 아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구석에서 엄마 아버지가 엄마한테 계속 뭐 시쳇말로 다구리를 당하고 있고 너도 똑바로 걷느냐. 거꾸로 그렇죠.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동생하고 이제 나는 아톰을 돌려받아야 되고 동생은 그 인형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아톰에 또 꽂힌 거지. 아이고야. 그래서 한참을 서로 싸웠던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제 이제 아버지 모시고 있는 현충원에 이렇게 혼자 갔다가 네. 아버지 앞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멋지고 화려하고 좋고 훌륭하고 제대로 했던 일들보다 그날 있었던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나는 영원히 그 선물을 기억할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뭔가 우리 잘하려고 그러고 뭐 좋은 걸 가지려고 하고 아름다운 걸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기보다는 약간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을 거거든. 더 어렸을 때도. 근데 하나도 정말로 기억이 안 나고 그 잘못 받은 그 바비 인형만 생각이 나고 아톰 갖지 못했던 아톰만 생각나서 이번에 제가 잠깐 일본에 갔다 오는데 아톰을 꼭 사가지고 오려고 작심을 하고 있어요. 이제서야. 네. 자, 26일 경선 브리핑 오늘도 김어준 없이 진행을 합니다. 중간에 김어준 소식 전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뭐죠? 첫 번째 뉴스는 대통령실 뉴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29일부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되돌아갑니다. 지난 2022년 5월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간 지 3년 7개월 만인데요. 우리나라 국가 수반의 상징인 공항기가 29일 오전 0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가고 청와대에 개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공항기 내려갔던 장면 진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 윤석열 탄핵 때. 네.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이 문장이었나? 그 문장이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공항기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파면한다. 근데 저는 약간 찌릿함을 느꼈어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공항기라는 게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으면 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 관저에 없으면 저기 집무실에 없으면 그때 공항기 내려가 있어요. 다른 데 올라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는 곳에 올라가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뭐 해상사열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잖아요. 그럼 거기에 공항기가 올라가. 그 배에 공항기가 올라가는 시기에 자동차를 타도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파면당하니까 공항기가 내려가는구나. 근데 그때는 정진석부터 시작해서 원래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근무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내리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네네네. 대통령이 파면당했어. 그럼 정진석이 당시 비서실장이었는데 바로 전화해서 야 공항기 내려. 이랬을 거라고 난 생각 안 했거든. 그건 누가 했냐면 청와대에서 혹은 대통령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관리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분들. 아마 그런 분들 중에 누가 자발적으로 내리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해요. 그랬을 것만 같아요. 그렇네요. 그 어수선한 와중에 공항기를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순간을 기다렸겠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런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역사 속에 상당히 중요한 한 장면으로 남고 그 장면이 모여서 서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그 장면을 매우 감동을 받으면서 봤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청와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식 업무는 29일에 시작하지만 몇몇 비서진이 사전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일부 직원들은 청와대로 출근을 하고 있고요.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 역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복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복귀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 역사를 단절하고 국민 주권 회복과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와대로 사실 이번이 이제 완전히 복귀한다라고 했지만 청와대로 완전히 복귀하는 거고 대통령실은 또 다른 플랜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은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다가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세종이 마지막 정착지다라고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으로 가자는 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일종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와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사라지거나 놓쳐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또 얼마 전에 제가 고극 삼특을 주제로 한 지방시대 엑스포를 연출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니 네. 이게 진짜 수도권과 서울의 편중 문제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청와대가 감으로써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만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생각이 좀 바뀌기는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짓으로부터 시작돼서 한 3년 걸린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당선 10일 뒤 인수위 시절인 2022년 3월 20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당시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기억나시나요? 청와대 들어가면 그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간은 주술을 지배한다든지 그 얘기를? 주술이 공간을 지배한다 뭐 이런 거 아닌가?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브리핑한 장면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청와대에 들어가면 오늘도 그 중간에 어떤 지배를 받고 저 마스크는 왜 자꾸 저렇게 내려오는 거야? 보기 싫으네요. 오랜만에 봐도 참 보기가 싫네요. 그때 진짜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 기억하면 저 조강도 같은 거 뒤에다 보고 자기가 막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보고 여기는 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 1급 비밀을 아 그러네요. 좀 자기가 먼저 나서서 500m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팬 같은 사람이 이런 방송에서 조강도 보고 여기는 뭐가 들어올 거고 여기는 보고 이러면 바로 추격자 큰일 나죠. 그걸 했습니다. 네. 근데 청와대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그 한계도 있기는 있어요. 이게 항상 이제 비난받거나 이제 비판받을 때 그러니까 청와대가 소통 문제에 조금이라도 그 국민들에게 아쉬움을 줄 경우에 바로 뭐 부중궁궐이네. 네. 뭐 300m 이런 그 회전 비난을 교차로에서 받게 되는 2시 우리가 너무 안쪽 방향입니다. 입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즘에 뭐 그런 식으로 소통하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다른 방법들을 또 새 정부가 많이 강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공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청와대 이전에 관한 논의들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광화문으로 간다, 세종으로 간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결국은 모든 걸 다 검토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비용 문제가 감당이 안 되고 이래서 오늘 대통령 결단을 저희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얘기하자 해서 그 문제를 총괄했던 지금 문화재청장은 국립박물관장 잠시 용산대비 후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자, 전방에 5월 과속 10일 이제 방지턱이 용산으로 있습니다. 이전한 동시에 5월 10일 0시에 청와대 개방했다고 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5월 9일 날 집무실을 떠났던 되게 슬프고 비릿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직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윤석열 취임식에 참여한 후에 사저로 이동을 했는데 사저가 이제 경남 양산에 있기 때문에 9일 밤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이었나요? 호텔에서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첫 공개일 수도 있는데 그날 살짝 호텔에 맞았다. 그럼 어디? 때가 되면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 이런 경로를 생각인데 이탈하여 그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참 그 개업 내란 때문에 말 나오는 거죠. 혹시? 네, 삼청동 안가에서 마지막 하고 그 서울에서 나와서 삼청동 안가에서 숨쉬고 다음날 윤석열의 그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양산. 그러면 같이 좀 같이 있었죠. 저는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의정비서관이었어요. 의정비서관으로서 제가 마지막에 한 일이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한 일. 그 기분 돌아가. 그 한장에 앉아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약간 민구같이 윤석열이 이 취임 선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컴퓨터가 늦게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붙이게 해가지고 선서할 때 한참 말을 시작을 못했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을 때문에 생각을 했죠. 당시 윤석열 직접 있었죠. 그렇습니다. 5월 9일 날 떠나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배현진 당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퇴거 시한은 이거는 청와대에서 확인할 일이지 인수위에 협의할 게 아니라고 밝혔었고요. 김은혜 당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주무시는 분을 어떻게 나가라고 하냐, 우리가 무서운 세입자냐 이런 식으로 말했었습니다. 아니 그날 자정에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술을 마시라고 했지만 음주를 권한 거 아니다. 이런 수준인 거죠. 대변이죠. 이저 김은혜 씨는 이거 말고도 이상한 말을 많이 했어요. 청와대 옮겨야 된다. 청와대를 보다 옮겨야 된다는 표정 두 가지가 소통이 없다. 대국민 소통을 한다. 그다음 두 번째가 그 대통령과 비서관들이 만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소통이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그러니까 사실 이 원관의 대통령의 실무실이 있다고 만들었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듣게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인사하고 왔을 때 마지막에 그 대통령 실무실이 어디냐 밑에 소관들이 있다고 거기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지들끼리도 몰랐던 거죠. 아니면 500m 70km 과속 단속 그러고 구간입니다. 나서 발전을 한남동 이 당시에 서울 한남동 외교장 관계관이 500m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 당시에 김건희가 박사를 했다고 했었어요. 아마 했겠죠 당연히. 나 이것 때문에 고발 당했어. 그렇죠. 카피님이 이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도 얘기해. 잠시 김건희가 후 나오고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오른쪽 도로입니다. 저희가 그 외교부 장관 공간에 가봤는데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그래서 그 나무 어떤 건 줄 알았어요. 그쵸. 그 나무 사진도 저희가 잠시 후 오른쪽 저 도로입니다. 나무를 자르라고 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네, 100년이 넘었어요. 내가 느끼고 그랬는데 그래서 300m 우회전입니다. 네, 제가 경찰에 이제 그 조사받으러 갔다가 끌려갔죠. 죽음을 당했는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제가 왜 여기 와서 저 나무에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말을 수사관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5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강 연속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소통이 부족하다고 해서 갔던 게 용산이었고 용산에서 그 소통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분위기를 탈피하고 대왕 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는 명분으로 노스텝 3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강 연속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근데 진짜 별의별 걸 매일 아침마다 뉴스가 그렇죠. 나중에 자기도 감당이 안 되니까 전방에 과속 미안하게 기자들을 방지턱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느꼈는데
MBC 기자가 셀카를 신었네 알지?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동 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까지도 문제가 많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취임 194일 만에 중단했습니다. 전방에 어쨌든 과속 그런 방지턱이 상황에 있습니다. 공관하고 여민관은 사실 물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아마 국무회의나 비대면 방식이 이제 공관에서 상징적인 직무를 쓰고 평소에는 이제 여민관에서 공부를 할 것 같고 다음 안내까지 그렇습니다. 지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민 1관의 별도의 직무 공간을 마련합니다. 공관에도 공식 직무실이 있지만 비서진과 신속한 협의를 위해 여민관을 주요 직무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고요. 여민관 1관에는 비서실장실과 정책실장실, 국가안보실장도 배치돼서 아까 전방에 말씀하신 과속 1관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서실장실과 여민관이 있었거든요. 정책실하고 그 안보실은 별도 2관 3관에 나눠져 있었는데 아마 2, 3 실장급들은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서 아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그 흑비님이 보여주신 여민관 사진이 있는데요. 저거는 제가 진짜 제가 제공한 사진입니다. 제공 택표입니다. 네, 요게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여민관입니다. 네, 여민 2관이고 그 옆에 2관과 3관이 붙어 있어요. 거의. 네. 그리고 이제 사진에 이제 프레임 바깥쪽에 1관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회의실을 적고 되게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 지금. 그래서 뭐 겨울에는 춥다고 파카 나눠주고 여름에는 개별 선풍기를 나눠줘요. 그렇게까지. 네, 그냥 냉난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수리하느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상황이 썩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저긴데 지금 저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 가장 많은 그 실무적 회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사실은 여기입니다. 저 사무실이 아니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세계의 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작은 공원인데 저희는 저기를 센트럴 파크라고 불렀습니다. 여트럴파크 아닌가요? 네, 센트럴 파크라고 부르고 여튼 파크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단절됐었기 때문에 저 공간의 사연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전달되지 못했죠. 그런 점에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기서 다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그때는 담배를 저기서 피웠어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간이라 구별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쿠팡 얘기 못하겠네? 쿠팡 얘기 짧게 한번 하고 갈까요? 그래도? 네, 좋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하고 직원 특정한 어떤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수사기관인 줄 알았어요? FBI인 줄 알았어? 쿠팡은 어제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쿠팡 직원의 특정 방법, 유출 범위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고 500m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유출자는 해킹에 사용하는 노트북을 파손하고 가방에 넣은 정보를 제거 인근 파손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쿠팡 측은 결국 이제 범행에 활용된 기기를 회수했고 개인정보는 유출자 기기에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어떻게 유출자를 잠시 후 만났는지 어린이 왜 보호구역입니다. 경찰이나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유출자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 장면도 몹시 새롭더라고요. 쿠팡이 거의 수사기관처럼 셀프 조사랑 하고 발표하고 뭐 구속도 시킬 것 같은데 쿠팡에서 정부 받는 전방에 과속 사실은 방지턱이 3달 있습니다. 어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잠시 정권 후 회의를 열었습니다.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하죠. 여기 25분까지 끝내라고 바깥에서 말이라 네. 쿠팡 얘기가 알고 있게 더 있었는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그 김호준 씨랑 복귀하십니다. 네. 뭐 혹시 김호준 씨 소식 궁금하신 분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 추측으로는 아마 분명히 이 시간쯤이면 파리의 아울렛 매장에서 목격담이 올라올만 한데 아직까지 올라오지가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호준 목격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제가 혼자 앉아서 방송으로 킹톤이면서 봤던 프로그램에 함께 앉아있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의 퍼니커버로 소개한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신용항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공기욱 기자 지각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민병수 의원님 지각이 나왔습니다. 네. 쿠팡 얘기 좀 해봤습니다. 저도 탈팡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 가입은 쉽고 탈퇴는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안 하는 것인 중에 하는데 왜냐면 가족이 같이 이렇게 모아서 소위 말하는 다들 뭘 사는 쪽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저도 탈락하려고 했더니 가입이 안 돼. 아쉽게 됐네요. 제 친구들만 너무 아쉽네요. 특히 우리 딸들이 과감히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탈락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과정을 보니까 앱으로 막 하다가 최종 결정은 다시 웹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더라고요. 하여튼 뭐 저는 어렵다니 성공을 했습니다만 자 쿠팡이 유출자를 특정해서 장치도 회수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접속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쿠팡의 이 일방적인 발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이런 경우를 저는 변호사 20년 했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조사받는 주체가 조사받는 대상자가 갑자기 저 무죄입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방향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스스로 조사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본
장면인 것 같아서 너무 낯설어. 더군다나 이제 민관합동조사위원회처럼 이렇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국가기관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면 국민이 그냥 무죄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300m 10시 그들이 뭐 방향입니다. 던졌다 그래서 뭐 돌에 넣어가지고 가방에 뭐 던져서 물에 넣은 걸 건져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상세 아니더라고. 아니 그것도 쿠팡에서 감수부가 잘 찾을 수 있도록 쿠팡 에코백에다 넣어서 보냈어. 아, 쿠팡 에코베이 그 물건 보내주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잘 찾을 수 있도록 허민이 버려졌어요. 네. 이 정도면 거의 잠시 후 10시 방향입니다. 경찰 기관 정도라고 봐야 되나? CIA나 FBI 정도 수준의 노력을 가지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쿠팡은 소설도 잘 쓴다는 생각이 이게 법적으로도 인정받습니까? 노변호사님 딴짓하지 말고. 아니 이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뭐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안 되고는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 무죄의지서 그걸 얼마나 수사기관을 받아주느냐. 원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인정하겠다 나의 무죄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수사기관에서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낸 일종의 네. 그 증거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러고 500m 우회전입니다. 주장이 따릅니다. 그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이 진술을 어디를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유출한 사람이 일단 1번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유출과 관련해서 회사 자체가 너희가 공범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공범이 1번 유출자 300m 조사해가지고 우회전입니다. 너 우리 혼자 한 거잖아. 그리고 증거는 이렇게 버린 거잖아. 에어컨에 싸가지고 발견한 증거는 뭐 이렇게 버린 거잖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은 약간 증거인멸 오히려. 많은 오히려 수사 방해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증거물을 잠시 후 쿠팡이 우회전. 이미 대출 경찰이 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이미 대출한 증거를 보고 잠수부가 찾은 건 누굴까요? 아, 그 잠수부 제 대목이 너무 아, 이게 큰 회사구나. 그걸 그 농원에서 막 잠수를 하고 그 과정을 또 찍기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실 수사의 대상이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원래 구속해가지고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자료 같은 거를 쿠팡이 먼저 확인을 하고 사실 확인을 어떻게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신병 확보를 안 했다는 거죠.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건가요? 그럼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증거인멸을 그러면 서로 간에 500m 이해관계가 50km 있는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이거를 구간입니다. 숙소시키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내가 500m 이만큼 잘못했어요. 드림테크 내가 산업단지 이렇게 안 했어요. 이걸 하고 싶어서 방면으로 너 좌회전입니다. 그렇지 이만큼만 했지 이랬을 거잖아요. 솔직히 따지면. 근데 지금 자기네끼리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쿠팡기랑 문제가 생기기 벌써 지금 10여년 지났는데 그럼 그동안에 수사기관은 이 사람을 신병 확보도 안 하고 자기네끼리 말 맞추도록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0m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전담 여건부를 선출한다고 하니까 이제서 뭐 예규를 만들고 뭘 하고 이제 막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6월달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이들이 한 거는 무슨 뭘 이 사람을 조사하고 한 게 아니라 대관 업무자들을 잠시 집중 후 6개월에 뭐 18명 50km 예, 주임님. 예, 혹시 오늘 여자신가요? 아, 연차인데 지금 회사 거의 다 도착했어요. 출근해요. 아, 맞다. 오늘 오전에 이제 케이블 시험 해달라고 하셨던 거 지금 기억나가지고 이게 혹시 뭐 오늘 오후에 나갔나요? 아이고, 지금 해주실 수 있어요? 오늘 지금 포장해서 오늘 나가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바로 올라가서 그럼 이거 먼저 그럼 마무리 해놓을게요, 저기.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네. 그런 이런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 노력, 조사 노력 이런 게 아니라 대관 업무자를 뽑는 거 막아보려고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정도로 이 사람을 조사할 수 있었다면 이들은 자체적으로 누가 사내기가 조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기존에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6개월 전에 발생한 일.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되기 전에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목적지 알아서 배우고 부근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게 제일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아까 노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기 쿠팡이 유출자를 특정하고 고객 정보 탈취에 쓰인 노트북과 하드드라이브 등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유출자를 지금까지 특정 안 해준 거예요. 아, 쿠팡 안에서. 예, 쿠팡 안에서 이렇게 유출됐다. 그런데 누가 유출했다라는 것들을